못 입은 힘들지만 내가 꿀 빤다. 아무래도 좀 편한 거는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사실 맞는 말이긴 해요. 안녕하세요. 유명한가요 재훈. 주팔입니다. 네, 오늘은 벌써 유명한 퀴즈의 네 번째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2년 특례 게스트분과 함께 12년 특례 입학생들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퀴즈를 통해 파헤쳐본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시간엔 여기 게스트를 모시고 주재원 자녀들에 관한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면 게스트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다니는 정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3년간 거주를 했고 국제원 자녀 자격으로 그리고 2년 반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거주를 했었습니다. 와우! 와!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게스트 한 분은 또 어디 가셨죠? 네, 바로 제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자가 아닌 게스트로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 이름은 재훈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저는 아버지의 주재원 생활을 따라서 러시아에서 4년간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게스트는 재훈쌤이 맞습니다. 왜 그럴 수 있죠. 저번 한국대학 편에서 재훈쌤이 진행자가 아닌 게스트로 참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재원 자녀분이신 재훈쌤이 게스트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재원 자녀에 관한 오해와 편견을 깨부수기 전에 저희 유명한 퀴즈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퀴즈 유퀴즈!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센데 꿀 빤다. 못 입은 힘들지만 내가 꿀 빤다. 내가 편하게 다닌다. 회사에서 돈 나오고 대학 잘 가고 요거 OX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흥미롭군요. 그러면 저부터 왜 들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좀 편한 거는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오를 들었어요. 주재원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보다 주재원 자녀들이 조금 더 학비와 생활비 측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국제학교 TO도 조금 더 주재원 자녀가 얻기 쉬운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회사 자녀들이 다 같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맞는 말이긴 해요. 이 해외에 사는 사람들끼리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사업을 하신다는 게 물론 번창할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지원되는 게 없으니까 우린 돈으로 다 이제 학비도 다 돼야 되는데 주재원 자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 이상 지원해주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런 학비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 딱히 저는 꿀빤다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했던 게 국내 학생들과 비교를 하는 줄 알고 저는 그렇게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학생들하고 비교하면은 결국은 또 해외에서 생활해야 하면서 적응해야 되는 건 또 똑같고 그 다음에 저는 특히 학비 부담은 없었지만 그래도 가서 이제 처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 속에서 영어도 자연스럽게 늘고 하는 건데 그거를 마냥 꿀빤다? 라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정말 영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런 슬픈 기억이 있어서 앞으로 저는 꿀빤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무리 이제 학비나 그런 게 다 지원이 된다고는 하지만 해외에 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출도 많이 발생하는 건 있어요. 거기 물가가 좀 더 비쌀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와야 되면 비행기 값도 다 자비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냥 돈이 안 들어간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짝 언급됐었던 질문이긴 하지만 이것도 궁금하신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볼게요. 주재원 자녀들은 고등학교 학비가 100% 지원된다? OX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일단 이거는 100%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긴 해요. 그런 회사들. 저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아버지가 복지가 좋은 회사에 다니셔서 100% 지원을 받았는데 회사들 중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뭐 그건 딱히 상관없이 그냥 안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준다기보다 100%를 안 주고 70% 80% 해서 어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는 곳이 여러 있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100% 지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학비랑 생활비 둘 다 부분적으로만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재훈쌤이랑 제 경험이랑 자세히 따지면 조금 더 달라지겠죠?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만 통상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 확실한 거는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은 저는 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과반 이상을 지원해주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각각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는 회사 측에 연락해서 세부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입시 얘기로 토픽을 조금 바꿔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제 이건 학생분들, 학부모님들 다 궁금하실 질문인데 주재원 자녀들은 대부분 특례에 해당된다?
혹시 이유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대부분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2, 3년 정도 해외에서 근무하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직무나 회사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다른 부분이고 애초에 3년을 약속하고 해외로 나갔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서 일찍 귀국을 하거나 아니면 연장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2번의 해외 거주 경험이 있었는데 2번 모두 3년씩 있다가 왔어요. 학생 학년에 따라서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왜냐면 특례가 그 학년 충족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해당 학년에 맞춰서 이제 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발령의 개념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종종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특례를 받기 위해서 해당 학년 시기에 맞춰서 이제 해외 근무를 지원하시는 경우는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X라고 들었던 게 특례가 많긴 많죠 당연히. 왜냐면 대부분 오시면은 짧게는 뭐 3년, 2년도 하시지만 길게는 한참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대부분 특례가 해당이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왜냐면은 정은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회사별로 각각의 사정이 다를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갑자기 귀임 발령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로 옮겨야 되거나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이제 원래는 졸업을 하고 외국에서 오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셔서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고3 때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다행히 저는 4년을 채워가지고 특례 조건은 만족했지만 그처럼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월급쟁이의 삶 어디까지나 회사원이기 때문에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춰서 간다 뭐 이거는 정말 드문 케이스인 것 같고요. 대부분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시기에 해외에 살아서 그냥 거주하고 왔더니 특례 조건이 된다 정도지 이거는 각자의 상황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 특례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의외로 일부였고 특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외 경험을 살려서 수시로 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특례가 안 된다고 해서 주재원 자녀로 나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5일이 이미 지나서 왔는데 그러면 특례 조건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도 왜 왔냐 그러니까 자기는 차라리 유학을 가고 싶어서 이제 해외 대학 진학의 발판으로 삼고자 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양하니까 다 특례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인생이 그렇듯 모든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쵸. 회사 바이 회사겠죠. 다 어쩌겠어요. 원래 인생이고 합니다. 맞아. 일반화 할 수가 없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질문에 약간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주재원 자녀들은 입시에 가산점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재원 자녀는 이제 저희가 UA 어플라이라고 하죠. 그 입시 사이트가 있는데 혹은 진학사. 네, 혹은 진학사 두 개 있죠. 거기서 지원 자격에 주재원 자녀로 갔다 이제 특례 자격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체크만 한 번 하고 그 이후로는 전혀 입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확실히 이건 정말 근데 요즘 시국에 정말 큰일 날 소리. 맞아요. 아버지의 맞아요, 직업 맞아요. 때문에 어떠한 특혜를 받고 가산점 받는 건 요즘 시대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실제로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물론 대학에 이제 특례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뭐 아버지가 회사에서 떼야 하는 서류도 몇 개 있고 그런 걸로 알긴 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특례 조건을 만족시키는가를 계산하기 위함이지 그게 뭐 특례를 주기 위한 뭐 어떻게 네. 뭐 특혜를 주기 위한 가산점을 주기 위한 이런 건 당연히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지원 자격에는 영향을 조금 미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의 서류 심사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또 주재원 자녀라 이거는 약간 제 한탄인데 주재원 자녀라고 해서 특례로 입학했는데 국가장학금을 나중에 대학 와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때 네. 특례로 입학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에 재산이 없다는 걸 증빙하는 서류를 계속 떼야 되더라고요. 매년이요? 네. 그리고 저는 저희 가족은 한국에 들어온 지 3년이 넘었는데 특례라는 조건 때문에 계속 떼서 내야 돼요. 엄청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냐면 불리한 거는 있지 유리한 건 없다. 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갑자기 국장 얘기 좀 해봤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실 조금 뻔한 질문이긴 한데요. 주재원 자녀들은 대부분 한국 대학에 진학한다? OX 하나, 둘, 셋. 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아무튼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X를 들었고 특례에 해당되는 학생이 걸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한국뿐만 아니라 홍콩 대학, 일본 대학, 미국 대학 등 다양하게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3년 특례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지원을 했어요. 애초에 한국 생활이 좋아서 한국 대학을 지원을 할 생각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대학을 지원을 하는 거는 장학금을 받지 않는 이상 조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것도 고려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사실 주재원 자녀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유학생 전반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도 일단 한국 대학을 왔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너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나왔으면 그냥 맞아요. 외국 대학 가면 되지 왜 굳이 한국으로 기어 들어와서 아무튼 그랬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외국에서 몇 년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국이 막 그립지 않고 한국어가 머릿속에 사라지며 막 영어가 편해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정말 영어로 생활을 4년을 했지만 학교에서 영어가 절대 편해지지도 않고 한국이 더 그리워지고 그들의 문화에 잘 녹아들지 못하겠더라고. 확실히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뭔가 그들의 마인드 그런 거에 녹아들지 못해서 저는 무조건 한국 대학에 와야겠다 라는 생각이었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주재원 자녀들은 대부분 단기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에 거기서 막 외국에 정을 붙이고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한국 대학에 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 친구 중에도 주재원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오래 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해외 정도 들고 친구들도 다 외국 친구들도 사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국 대학이 좀 한국 대학보다 위상이 높은 곳이 많으니까 다 외국 대학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입시할 때쯤 되니까 엄마랑 싸우더라고요. 엄마는 이제 학비가 싼 아무래도 주재원 자녀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으시진 않아서 이제 학비가 싼 한국 대학을 진학하시길 원하는데 그 친구는 유학생들이랑 좀 놀다 보니까 아 미국 대학이 넌 너무 좋아 보인다. 왜 내가 이 성적을 들고 한국 대학으로 가야 되느냐. 뭐 그래서 되게 싸우던 그런 것도 많이 봐서 이게 꼭 주재원 자녀라고 해서 한국 대학만 가는 건 아니라는 거. 주재원 자녀면 어쨌든 아버지나 어머님께서도 계속 한국에 계시겠죠? 그렇죠. 네, 계속 회사를 다니셔야 되니까 그 문제로도 또 컨플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좀 같습니다. 자주 싸우더라고요 입시 철만. 제 대학 동기만 해도 12년 특례에 해당이 되는 친구여서 어머님이랑 아직까지도 2학년인데도 지금이라도 신입생 해서 서울대 가자 하면 살짝 맨날 전화로 싸우는 거를 자주 보는데 정말 그런 건 편견이니까. 근데 다만 약간 헷갈리거나 약간 궁금했던 질문이 있는 게 이제 자녀들의 입시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주재원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어떻게 공유를 하시거나 이제 정보를 얻으세요? 이거는 사실 저희 부모님도 막상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막막해 하셨는데 막상 나가보면은 굉장히 또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처럼 이제 유튜브나 요즘 아니면 학원들도 참 많이 잘 돼 있고 네, 저희 그거 많이 되시고 계시죠? 네, 그거 외에도 혹시 그거 아세요?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외국 나가면 잘 뭉치는 민족이래요. 아 진짜요? 네, 이건 네, 중국보다? 네. 근데 제가 그걸 언제 들었냐면 해외 나가기 전에 그 영어학원 선생님이 그걸 기피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무 한국 친구들만 사귀고 온다. 라고 하셔서 에이 설마 그러겠었는데 학생들도 잘 뭉치고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잘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시더라고요. 뭐 교회라든지 아니면 그냥 같은 학교라든지 맞아, 뭐 한인 커뮤니티도 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모이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수다를 떠시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전해가는 공유되는 정보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오지로 나가시는 거가 아니라면 그런 정보에 대한 부족함은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무리로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난 다시 태어나면 주재원 자녀 한다 안 한다. 아 다음 생에. 다음 생에 OX 부탁.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을 거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앵애치네. 아니 이거는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사실은 다들 부러워는 해요. 지금 제 대학 동기들이나 보면은 너는 해외 경험 있어도 좋겠다. 나는 해외 경험 없어서 어학연수라도 가려고 하는데 너는 이미 다 있지 않냐. 부모님 잘 만난다 뭐 그러는데 사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환상보다는 힘든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그거 적응하는데도 정말 힘들었고 정말 힘들었어요. 많이 힘드셨나요? 그립다가도 약간 이렇게 빡빽하게 되는 게 그들의 문화에 끝까지 저는 뭐랄까 그런 거 있죠. 저도 눈치라는 게 있으니까 그들의 문화에 어울린 척은 할 수 있게 됐지만 그쵸. 어울리진 못하겠더라. 파티 갈래? 뭐 아니면 빈말 이게 빈말인가 진담인가도 모르겠고 막 있어요. 막 그런 외국 특유의 그런 게 약간 K 정수 그거 아니에요? 밥 먹으러 가자.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막 다한 목적처럼 막 뭐 파티 올래? 그런데 얘가 진짜 파티 오라는 건지 아니면 예의상 물어봐 주는 건지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저는 그런 것도 싫고 영어로 대화하고 뭔가 배우고 싶은데 계속 영어 때문에 막히는 느낌이 들었던 것도 싫어서 그냥 안 가고 근데 또 이것도 애매한 게 가면 인생 그렇죠. 네, 간 덕분에 또 제가 좀 더 시야가 넓어진 거 있어요.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공부를 할 때 뭔가 시야가 넓어진 것도 있고 좋은 경험도 맞으니까 한국에 계속 살았던 친구들보다는 영어를 잘하는 것도 팩트니까 유창하기는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보내면 가지만 안 보내도 아쉽진 않을 것 같다. 가게 해주세요는 아니에요. 가게 해주세요는 아니에요. 근데 보내면 그래 간다.
그러나 보내주세요는 아니다. 저도 한국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단 재훈쌤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가다가 오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진짜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재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도 다르고 이제 스며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그냥 단순히 전학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너무 네. 힘들어요. 맞아요. 이게 나라가 문화 차이가 크면 클수록 조금 더 힘들 것 같긴 해요. 네.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로컬 정서에 적응하는데도 좀 오래 걸렸고 국제학교 내에서는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 로컬이랑. 근데 그만큼 또 다 인생에서 어렸을 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 시기에 다양한 정서를 좀 경험해볼 수 있는 게 큰 베네핏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되게 다양한 정서인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좀 있지만 그만큼 또 인간으로서 배우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저 공부뿐만 아니라. 그래서 입시에도 물론 도움이 많이 됐지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조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5입니다. 쌤 멋있어요. 저도 정말 동의를 하는 게 근데 이거는 한국 커뮤니티가 외국에서는 또 좁다 보니까 네. 거기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긴 해요. 꼭 외국 경험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런 한국 사회도 잘 어떻게 보면 배울 수 있다? 축소하죠. 네, 축소판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주재원 자녀들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저도 다시금 추억을 회상하면서 답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실 분들까지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한 번씩. 그 다음에 좋아요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